여기가 지금 한 1.5평 정도 돼 보이는데요. 네, 너무 넓지 않나요? AI로 웹사이트 만드는 게 정말 돈이 되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보시면 많게는 4천만 원짜리 프로젝트도 있고 평균적으로 1,000에서 한 2천만 원 정도 사이 프로젝트들도 있고 작게는 이런 크몬 같은 데서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프로젝트도 수주를 해서 외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 한 3천만 원 이상은 벌었던 것 같고. 월 평균 3천이요? 네, 그런데 정말로 순수하게 상담부터 개발까지 다른 직원의 힘 안 빌리고 저 혼자서 창출한 수익입니다. 무형의 자산이다 보니까 재료비 같은 것도 당연히 안 들었고요. 직원 10명이 붙어서 해야 될 일을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것 좀 보여주세요. 아이디어 하나 드릴게요. 일터뷰 웹사이트 바로 제작 가능한가요? 네, 유튜브 채널 홍보하는 웹사이트 하나 만들어줘 라고만 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저 요즘 AI로 개발하면서 외주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는 서울대 아는 형이라고 합니다. AI가 요즘에 이슈가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별의별 방법이 다 생기더라고요. 네. 제가 얼마 전에는 AI로 뭐 부동산 분석하시는 분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분 촬영하셨는데 어떤 분야예요, 대표님은? 저는 이제 AI 기술을 가지고 주로 코딩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요즘 커서 AI라던가 바이브 코딩 같은 단어 많이 들어보시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 정말 요즘은 그냥 한 번도 개발 안 해본 사람도 정말 쉽게 누구나 배워서 개발을 할 수가 있는 시대가 딱 진짜 3개월 전부터 도래를 해버렸거든요. 저는 좀 그 기술을 빨리 저희가 실제로 일하는 곳에 도입을 해서 외주 작업도 많이 하고 이제 그렇게 개발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교육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닉네임이 서울대 아는 형이신데 서울대학교를 나오신 거예요? 네, 원자력공학과 나와서 관련 학과는 아니네요? 맞아요. 저 전공이랑 전혀 관련 없는 일 하고 있고요. 그 과를 정말 들어가고 싶어 해서 들어간 곳이긴 한데 지구 안에 태양을 만든다라고 하니까 정말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바로 느꼈어요. 정말 똑똑한 친구들을 보고 아, 그런 일은 쟤들이 하면 되겠구나. 아, 그리고 저희 교수님께서 그 말을 하셨는데 지구에 태양을 만드는 기술이 핵융합이라는 기술이거든요. 이게 상용화가 되려면 앞으로 30년 정도 남았다. 그런데 내가 학생 때도 교수님들이 나보고 30년이라고 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30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럼 출근하시는 길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여기가 사무실? 네. 사무실 의리의리하네요. 네, 물론 제 사무실이라기보다는 공유 오피스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제가 의리의리한 건 아니지만 아, 여기에요? 사무실이? 네. 이거 몇 평 정도 그냥 되는 책상 거예요? 2개만 들어가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가 지금 한 1.5평 정도 돼 보이는데요. 네, 너무 넓지 않나요? 전혀 뭐 공간이나 이런 걸 필요로 하지 않고 이 정도 공간이면 일이 다 되나요? 물론이죠. 지금 이 공간도 저는 사치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실제로 노트북 하나만 가지고 카페에서든 집에서든 아니면 밖에 공용 테이블에서든 어디서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저희가 하고 있는 일로 수익 창출하기에는 충분한 넓은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나오셨다고 했잖아요. 네. 거기 그 뭐 핵무기 만들고 이런 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 실제로 대학생 때 뭐 교육봉사 같은 그런 것도 많이 했었는데 애들이 뭐 배우는 과예요? 물어보면 핵폭탄 만드는 과예요 라고 설명하기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 쪽을 따라가지 않고 AI 통해 가지고 웹사이트를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웹사이트 만드는 일을 시작하게 된 뭐 계기 같은 거 있을까요? 제가 군대를 조금 늦게 갔었어요. 군대 안에서 좋은 창업 기회를 찾은 것 같아서 그 당시에 창업 경진대회 같은 데도 나가고 했었거든요. 도전 K-스타트업이라는 대회인데 거기서 장관상도 타고 여기저기 지원사업 넣으니까 다 붙더라고요. 당시에 아이디어를 여기저기 들려주면 다들 와, 너무 좋은 생각이다, 너무 좋은 생각이다 하니까 사업 쉬운데?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역하자마자 과감하게 창업을 한번 시도를 했었고요. 역시 상상한 거랑 실제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대차게 말아먹고 다른 회사 같은 데서 PO로 일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좀 더 쌓다가 초기에 창업했던 멤버들과 지금 회사를 다시 한번 창업하게 됐습니다. 일과 같은 거 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일하는 모습 좀 촬영해보고 싶거든요. 네. 여기는 월세가 어느 정도 나와요? 상상하시는 것보단 비쌀 것 같아요. 120? 딱 저 너무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그래요? 네. 2인실에 한 120 정도 하는데 공유 오피스 중에서는 싼 편은 아니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 네. 밖에 회의 공간, 인프라 이런 거 다 이용하는 비용까지. 네, 맞습니다. 시리얼이 무한 리필인데 잘 이용하고 있고요. AI로 웹사이트 만드는 게 정말 돈이 되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이렇게 크몬 같은 데 보시면 숫자가 다 나와 있지만 작게는 한 100만 원부터 많게는 뭐 24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웹사이트 하나만
만들어도 외주 개발로 이렇게 수백만 원을 내야 돼요. 원래는 이 돈을 받는 게 당연했던 게 이제 홈페이지 하나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디자이너부터 개발자부터 여러 명이 투입이 돼서 꽤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됐기 때문에 이 정도 비용을 받았던 건데 그 정도로 인건비가 꽤 많이 들어가요. 이런 웹사이트 제작 같은 경우는 원래는 외국에서도 외주를 하다 보니까 외국의 인건비가 싸잖아요. 네. 그래서 더 싸게 공급하는 회사도 많고 해서 그분들도 정말 최저로 받고 있던 게 맞았어요. 원래는 그러면 인건비 싸움이었다고 봐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이런 웹사이트나 홈페이지 제작하는 데는 보통 인원이 몇 명 정도 들어갈까요? PM이라고 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리드하시는 분이 전체적으로 구조를 잡고 그 다음에 기획자가 화면을 상세하게 기획하고 디자이너 분께서 이제 예쁘게 UI를 그려주시고 디자인 산출물을 바탕으로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눈에 보여지는 거 개발하고 백엔드 개발자가 서버 개발하고 이게 합쳐져야 산출물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리 간단한 프로덕트라고 하더라도 보통 한 대여섯 명 정도는 투입이 돼야 이런 제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무 복잡한데 네. 개발이라든지 그러면 그런 것도 직접 네. 다 혼자서 하시는 거예요, 대표님이 지금? 지금 현재는 방금 말씀드린 그 모든 과정을 저 혼자 하고 있고요. 반년 전에 그렇게 할 수 있었냐? 절대 못했었고요. 그런데 현재 4월엔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반년 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대표님이 사용하고 있는 기술이 세간에 나온 지 얼마 안 됐다고 봐도 되나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2025년 1월부터 이렇게 일을 하는 게 가능해졌어요. 그러면 대표님이 이 일을 시작한 건 3개월 됐다고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거의 비슷해요. 딱 네. 제가 작년에 원래 하던 서비스가 있고 직원들도 꽤 많았었는데 직원들을 대폭 감축을 하고 원래 하던 서비스를 잠깐 중단해야 되는 사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 어떻게든 버텨보고자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요즘 AI로 개발도 쉬워졌다라고 말을 저도 많이 들어서 외주 개발이라도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외주 개발을 시작했었고요. 그렇게 시작해서 조금 이제 개발을 해보려던 찰나에 이런 기술이 세상에 나왔고 해보니까 정말 신세계인 거예요. 지금 제가 IT 업계에서 일을 한 지 그래도 꽤 됐는데 지금까지의 과정과 비교해봤을 때 훨씬 더 많은 인원을 가지고 만든 것보다 산출물을 훨씬 더 빨리 만들 수 있고 퀄리티도 더 괜찮게 나오고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걸 저는 본 거죠. 직원이 그럼 몇 명이었는데 몇 명으로 줄인 거예요? 직원이 한 14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재택하는 인원까지 포함해서 한 4, 5명 정도입니다. 거의 10명치 일을 그러면 이 AI가 다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수익 창출하고 있는지부터 먼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보시는 것처럼 크몬 같은 이런 홈페이지 제작 같은 걸 외주로 수주받아서 일을 진행하실 수도 있고 또 이런 자체 서비스만 하더라도 예전 같으면 이런 앱 한 개 만들려고 하면 뭐 개발자랑 디자이너 해가지고 적어도 한 대여섯 명 정도의 인원이 필요했을 것 같은 프로젝트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저 혼자 만들었거든요. 네. 그것도 이제 순수하게 바이브 코딩만으로 제가 직접 코드를 짜지 않고 전부 AI로만 만들었는데 이런 제품 와디즈 펀딩에서도 이제 3000% 이상 달성하면서 수익이 창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많게는 4천만 원짜리 프로젝트도 있고 평균적으로 1000에서 한 2천만 원 정도 사이 프로젝트들도 있고 작게는 이런 크몬 같은 데서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프로젝트도 수주를 해서 외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 수익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3개월밖에 안 됐다 그랬잖아요. 월 평균 한 3천만 원 이상은 벌었던 것 월 같고 평균 3천이요? 네, 그런데 정말로 순수하게 상담부터 개발까지 다른 직원의 힘 안 빌리고 저 혼자서 창출한 수익입니다. 무형의 자산이다 보니까 재료비 같은 것도 당연히 안 들었고요. 이거는 그냥 영업이익이 100%라고 봐도 되잖아요. 거의 그렇죠. 서울대 분들이 뭔가 이게 스타트업 한다 그러면 되게 참신한 거 많이 하더라고요. 네. 대기업에 취직할 생각보다 스타트업으로 가시려는 분들이 요즘에 더 많아지는 추세죠. 지금 사실 많았다가 한번 줄었다가 요즘 또 조금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경기를 좀 타는 것 같아요. 스타트업 도전하는 것도 어느 정도 내가 그쪽 시장에 뛰어들었다가 실패를 하더라도 크게 무너지지 않겠다라는 안정감이 있을 때 시작을 하는데 경기가 안 좋고 할 때는 창업보다는 취업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고 서울대 나온 친구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뭔가 딱 정해진 길만 하는 게 아니라 되게 네. 플렉서블하게 이거 가능성 있겠다 싶으면 그쪽으로 후다닥 갔다가 좀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와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네. 지금 그런데 저도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망하기도 했고 그렇게 여러 가지 실패를 겪다가 버티다 보면 뭔가 타이밍 좋게 내가 가진 역량과 이 시대의 구름이 우연찮게 맞아 떨어졌을 때 딱 그 작은 성취 같은 걸 얻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터지는 도파민 때문에 계속 이런 일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직원 10명이 붙어서 해야 될 일을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것 좀 보여주세요. 아이디어 하나 드릴게요. 일터뷰 웹사이트 바로 제작 가능한가요? 네, 유튜브 채널 네. 홍보하는 웹사이트 하나 만들어줘 라고만 치면 무슨 네. 일이 일어난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알아서 뭔가 막 읽고 뭔가 생각을 하더니 알아서 뭔가 파일을 만들어주고 있죠. 코드를 저는 키보드에 손도 안 올렸는데 뭔가 네. 이것저것 쳐가지고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렇게 파일이 한 개, 두 개 생기고 이게 많이들 쓰는 AI 도구인 커서 AI라는 프로그램인데 여기서 내가 원하는 걸 아무런 기술적 대사 하나도 없이 그냥 유튜브 채널 홍보하는 웹사이트 하나 만들어줘 라고 쳤을 뿐인데 일단 알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홈택스 보니까 4,400만 원짜리 외주도 하나 있더라고요. 그 4,400만 원짜리 외주도 이 한 줄로 시작하는 거예요? 네, 물론 이렇게 한 줄을 쓴다고 끝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이 한 줄을 쓰면 기존에 정말 한두 달 걸리던 일을 10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AI 기술이 어떤 거를 좋게 해주냐면 이전 같으면 0에서 1을 만드는데 가장 많은 시간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AI와 함께하면 0에서 1은 진짜 그냥 딸깍 한 문장만 치면 0에서 1이 완성이 돼요. 그러다 네. 보니까 시간이 훨씬 줄어들고요. 물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완성도를 올리는 건 사람이 직접 해야 되고요. 10에서 100까지 가는 데는 전혀 코딩이나 개발을 안 배우신 분들이 하기에는 사실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앱이나 웹 써보시면서 버그 같은 거 한 번도 안 만나보신 분 없을 거예요. IT 제품이라는 게 100% 완성도를 가지고 출시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솔직히 10% 정도 완성도만 되면 충분히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수준이고, 그러다 보니까 IT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제 AI와 함께 한다면 적어도 방금 말씀드렸던 수천만 원짜리 프로젝트도 어느 정도의 시간만 들이면 충분히 해내실 수 있는 거죠. 원래는 이런 복잡한 코드들 있잖아요. 네. 개발자분들이 어려운 복잡한 코드를 일일이 다 입력해서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네. 그래도 이게 틀린지 확인하려면 코딩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원래부터 좀 코딩에 대해서 배우셨던 거예요? 일단 팩트부터 말씀드리면 알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오류가 나요. 네. 그러면 오류가 났다고 뜨거든요. 이전 같으면 이런 코드를 볼 줄 아는 사람이 그쵸. 코드 내용을 보면서 아, 이 부분이 틀렸구나 하고 고쳤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에러가 나면 에러 난 화면을 스크린샷 찍어서 야, 이거 에러 나잖아, 왜 이래? 라고 하면 자기가 그 부분에서 어디가 틀렸는지를 찾아내서 고쳐줘요. 이제 그러니까 사람의 역할이 그런 거를 보고하는 역할만 하면 개발을 할 수 있는 거죠. 오류를 잘 찾아내는 게 역할이 아니라 이 AI를 잘 활용하는 게 사람의 역할로 된 거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AI로 코딩을 하면 내가 개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일을 시키면 24시간 언제나 정말 빨리 일을 잘 할 수 있는 직원들이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내가 그 전문적인 지식을 알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이래, 저렇게 이래, 야 이거 왜 이래, 저거 이렇게 틀렸잖아 라고 지시는 해주셔야 하고, 그 지시만 잘하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직원들을 잘 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큰 프로젝트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얘는 그러면 챗GPT 뭐 그런 거예요? 이건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제가 쓰는 프로그램이 커서 AI라는 프로그램이고요. 거기서 GPT처럼 다양한 AI 모델들이 있어요. GPT랑 같이 개발을 할 수도 있고 구글에서 만든 제미나이랑 같이 개발을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쓰는 AI는 클로드라고 글 잘 쓰는 AI가 있거든요. 걔랑 같이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용할 때 GPT처럼 프로그램 비용이란 게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어느 정도 하나요, 비용이? 무료로도 시작하실 수는 있고요. 그 다음에 커서 AI 같은 경우는 유료 기능도 한 달은 무료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유료로 쓴다라고 하면 한 달에 한 20불? 그러니까 한 한국 돈으로 2, 3만 원 정도는 들고요. 다만 이걸로 실제로 수익을 창출할 만큼 많이 쓰다 보면 20불 안에 있는 이제 허용된 채팅량이 있는데 그걸로 아마 부족하실 거예요. 그래서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비용이 높아지는데, 사실 그만큼 내가 코딩을 많이 한다는 건 이미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을 거기 때문에 5만 원이 나오든 10만 원이 나오든 그게 아깝진 않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뭘 하는지 모르겠잖아요. 이렇게 오류가 나면 일단 스크린샷을 찍습니다. 이거 에러예요? 에러 난 거예요, 지금? 네, 에러 나서 지금 화면이 안 뜬다는 거거든요. 네. 거의 보통 AI한테 한번 일을 시키면 99% 에러가 나긴 해요. 근데 에러 난 걸 스크린샷 찍고, 야, 이거 왜 이래? 에러 나잖아? 진짜 사람한테, 사실 사람한테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될 거예요. 엄청나게 편한, 뭐 동생에 가까운 사람한테 일을 시키듯이 그냥 이렇게 치면 자기가 그 에러 내용이 뭔지 분석을 해서 뭘 고쳐야 되는지 파악을 해서 막 이렇게 열심히 스스로 생각도 해가지고 에러가 난 이유를 분석하고 어떤 부분을 고치겠다라고 이렇게 코드까지 실적 고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할 일은 딱 하나죠. 여기 있는 Accept라는 버튼인데, 일 잘한 것 같군. 오케이, 내가 승인할게. 승인만 해주면 완성되는 거죠.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89년생입니다. 한창 시대를 이끌어 나가야 될. 그랬으면 하는 바람은 있지만, 네. 넘겨볼까요? 네. 다 됐나요? 네, 방금 과장 좀 섞어서 엔터 한번 치고 1분 만에. 이 웹사이트 이렇게 하나 만드는데 보통 이제 외주 비용은 어느 정도 받아요? 이 정도 웹사이트 만드는 거 아무리 적게 잡아도 아까 크몬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 50에서 100만 원 사이 정도 될 것 같고요. 물론 아셔야 되는 게 이렇게 만들고 끝이 아닙니다. 지금 보면 엄청 부족해요. 뭐 예를 들어서 주소 같은 것도 안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서비스 이름 같은 것도 안 적혀 있죠. 그리고 보다 보면 뭐 이렇게 이미지도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0에서 1까지는 금방 나오고요. 여기서
하면서 내가 원하는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만큼 완성도를 올리는데 시간이 좀 필요해요. 하지만 그게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이미지가 비어있네? 이것 좀 안 예쁜데? 이것 좀 예쁘게 만들고 싶은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사람의 지시만 조금 내리면 이제 정말로 외부에다가 공개를 해도 멋진 웹사이트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죠. 와. 이 다음 단계도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이미지도 몇 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 이미지는 직접 가지고 와서 얘한테 줘야 되나요? 저 같은 경우엔 요즘 GPT-4 가지고 이미지 다 만들어서 넣어서 다 만들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부담되진 않습니다. 어떤 컬러 좋아하세요? 저는 청색 좋아합니다. 이거는 전혀 기술적이지 않고 그냥 저 혼자만의 미신 같은 건데 얘를 기계라고 생각하고 치는 것보다 진짜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람한테 말하듯이 치는 게 더 결과물이 좋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낍니다. 내 말을 정리할 시간에 채팅 한 번이라도 더 치는 게 산출물이 더 빨리 잘 나온다. 나만의 노하우? 근데 챗GPT 다루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뭐라고 질문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질문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너가 정리해줘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너무 정확합니다. 진짜로 진짜 방금 말하신 부분을 제가 진짜 많이 쓰거든요. 네. 대충 뭔가 필요한데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나 이런 거 좀 떠오르는데 예를 들어서 방금 웹사이트 디자인을 바꾸고 싶을 때 네. 나 지금 웹사이트 디자인 바꿔야겠는데 뭔가 좀 멋있게 만들고 싶은데 뭐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어. 너가 대충 정리해서 설명 좀 해줘 라고 하면 정리를 해줘요. 그거 읽고 나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아니면 이건 조금 바꿔볼까? 라고 해서 그걸 다시 적고 하면 뭐 코딩이 되든 문서가 나오든 정말로 그 부분 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고민할 시간에 채팅 한번 치는 게 낫다. 아까 빨간색 사이트였는데 제가 파랑파랑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파랑파랑하게 야. 심지어 이미지 같은 것까지 막 배경에 놓고 사진도 다 들어가 있네요. 창의적인 콘텐츠 시청자와의 소통 정기적인 없는 이제 이런 숫자 같은 거 나중에 와. 이제 구체적인 숫자로 바꿔주면 될 거고 시청자 후기까지 다 들어가 있네요. 연락처 와 대박이다. 인프폼까지. 그러면 대표님 이렇게 외주로 웹사이트 만드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드는 시간은 아마 다를 거예요. 그런데 시급으로 따지면 저 정도 되면 최소 10에서 20만 원 정도는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거 시작한 것도 3개월밖에 안 된 거고요. 그 정도의 경험과 노하우만 쌓이시면 속도가 점점 빨라질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시급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가 이걸 배우겠다고 시장에 뛰어들었을 때 그 초보자도 충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도는 원래 잘 능숙하게 하시던 분들이랑 분명히 차이가 나긴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반부터 원하시는 만큼 높은 시급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이런 식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뭔가를 배웠어야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쿠팡에서 물건 사는 것도 난 좀 어렵다. 남들이 시켜주는 대로 가는 거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 정도이신 분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개발까지는 못하실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뭐 상상하는 걸 좋아한다던가 아니면 앱이나 웹 같은 거 볼 때 나 이거 불편한데 뭐 이런 생각 정도만 하실 수 있다면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할 수 있다. 그냥 AI와 함께하면 내가 아무것도 몰라도 다 물어보면서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만 있으면 누구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확실히 재밌는 분야인가 봐요. 네. 대표님한테. 네 맞아요. 재밌으니까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한 건 다 진심이거든요. 진짜 자신감만 있으면 할 수 있거든요. 정말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장벽은 이 화면이거든요. 이 검은색 화면에 작은 글씨들 다다다닥 박혀있는 거 보면 겁나요. 저도 겁났어요. 무서워서 이거 그냥 시작하기가 어려워요. 뭔가가 막히면 아마 이거 내가 몰라서 막힐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근데 진짜 아니거든요. 그거 모르겠으면 야 이거 왜 이래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가르쳐줘요. 그냥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딱 그 자신감 가지는 거 그 부분만 넘어가면 진짜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수동적으로 사시는 분들을 욕하는 건 아니지만 수동적으로 사시는 분들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이런 딱 화면을 마주했을 때 내가 저걸 어떻게 해 하고 나는 나이 먹어서 그런 거 못해 혹은 전공 안 해서 못해 이러고 마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물어만 봐도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이런 설명이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외주라고 하는 게 스타트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전혀 매력적이지 않았어요. 결국 외주, 용역이라는 건 인건비 싸움이고 IT 제품은 더더욱 거리의 장벽이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 외주를 맡기는 것보다 싼 외국에 맡기면 훨씬 더 유리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안 된다. 외주를 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게 많은데 그런 거 투입하는 리소스가 너무 아깝다. 장기적으로 경쟁력이 없다라고 해서 외주를 시작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AI 시대가 도래를 하니까 외국 개발자 인건비보다 AI 프로그램은 더 싸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사람들한테 내가 원하는 걸 설명을 할 바에야 그냥 한국 사람들의 니즈를 내가 잘 이해해서 AI한테 일을 시키면 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오히려 외주 시장이 과거보다도 훨씬 더 한국 사람들에게 더 파이가 커질 것 같고 제작비가 저렴해지니까 이런 걸 만들려는 사람들도 뭐 옛날 같으면 홈페이지 한 개 만드는데 수백만 원이 드니까 안 만들었던 사람들이 뭐 몇십만 원 그리고 몇천만 원짜리가 몇백만 원 몇백만 원짜리가 수십만 원이 되면 안 만들 사람들도 만들 거고 그럼 진짜 동네 반찬 가게에서도 홈페이지 같은 걸 만들려고 할 거고
그러면 오히려 시장이 더 커지겠다. 그러면 외주라는 부분을 열심히 해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현재 열심히 외주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뭔가 프레젠테이션을 본 것 같은 기분이. 그런가요? 공간 제약 없으니까 이런 데 나와서 이렇게 일을 해도 충분히 다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실제로 저는 카페에서 일하는 거 좋아하고요. 제가 본가가 부산에 있는데 기차로 왔다 갔다 할 때 일 집중이 가장 잘 되더라고요. 아, 기차로 왔다 갔다 할 때 네. KTX 안에서 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의문이 생기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려면 웹페이지 만들고 뭐 유지보수 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기술이 있으면 혼자서 돈 버는데 써야지 왜 이런 거 나와서 알려주고 보여주고 하냐, 네. 그런 물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기술 가지고 제가 잘 먹고 잘 사는데도 활용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외주를 실제로 하기도 하지만 현재 외주 시장이 좀 큰 변화를 겪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전 같으면 정말 많은 사람이 오랫동안 했어야 되는 일들, 예를 네. 들어서 아까 유지보수만 말씀하셨는데 예전에는 유지보수를 어떤 새로운 업체를 찾아서 맡기려고 하면 다들 엄청 하기 싫어했어요. 그리고 돈을 많이 받으려고 했고, 아니면 기존 업체랑 외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나서도 작은 거 이거 하나 고쳐주세요 라고 말을 하면 뭐 이거는 새로운 기능이라서 안 되느니, 뭐 새로 계약을 해야 되느니, 아니면 뭐 얼마를 달라느니, 이렇게 다툼이 많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업체들이 나빠서 돈독이 올라서 그런 거 절대 아니었고요. 원래 IT 제품이라는 것 자체가 완전 처음부터 만드는 게 오히려 더 쉽고, 요만한 걸 바꾸기 위해서 그걸 바꾸는 사람이 이 정도의 양을 전부 공부를 해야만 이걸 고칠 수 있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그런 유지보수 같은 걸 하기 싫어하고, 당장 저만 해도 정말 싫어했거든요. 남이 만들어 놓은 걸 보는 걸 진짜 싫어했었어요. 그런데 요즘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면서 이 많은 양을 학습해야 되는 걸 대신 학습해서 나한테 전체적인 구조를 설명해 주니까 나는 그거를 보고 요만한 부분을 고쳐야 되면 요거만 고치면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지보수 같은 것만 하더라도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았어야 될 부분을 훨씬 적은 돈만 받고 바로바로 내가 안 만들었던 프로젝트도 바로바로 고쳐드릴 수가 있게 된 거고, 거기에 받는 비용도 훨씬 더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렇게 비용이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생각을 하다가 아 너무 비싼데 하고 포기하셨던 분들 또한 그 시장으로 다 유입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겠네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시장이 커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AI 기술을 통해서 그런 제품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싸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아마 지금 당장 그렇게 바뀌진 않을 거예요. 기존에 외주 하셨던 분들은 직원도 꽤 많으실 거고, 당장 그 직원들도 월급도 주고 하려면 원래 한 2천만 원 받던 프로젝트를 AI를 써서 뭐 200만 원만 받아도 된다고 가격을 그렇게 바로 낮출 수는 없을 거거든요. 아직은 시장에 형성된 가격이 있으면 뭐 조금 더 할인은 할 수 있겠지만 바로 이렇게 내리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한동안 한 1, 2년 정도는 원래 받던 가격, 그리고 지금 받아도 되는 가격, 그 중간 정도 선에서 적당한 수준을 맞춰 나가는 시기가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AI로 개발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유리하죠. 내가 실제로 드리는 시간보다는 기존에 형성돼 있던 시장의 가격이 훨씬 더 높다 보니까 적당히 꽤 나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시장이 되는 거죠. 많이들 부트캠프나 학원 같은 곳에서 개발을 많이 배우셨는데, 물론 그건 있습니다. 그렇게 이미 익숙한 분들이 이제 이런 AI 도구를 만났을 때 더 쉽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려움 없이 시작할 수 있으니까 분명히 좀 더 유리한 부분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 나도 옛날에 개발이나 한번 배워볼 걸, 이런 생각 가지셨는데 아직 안 배우신 분들이 있다면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승자입니다. 오늘 쭉 이렇게 한번 설명 듣고 실제로 하는 것까지 옆에서 바라보니까 새삼 얼마나 쉬워졌는지 이게 딱 보이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게 AI가 발전함으로써 일자리를 잃으시는 많은 분들이 생겨날 것 같다는, 한편으로는 좀 걱정되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런데 그럼에도 원래는 개발만 하는 분들은 개발만 했고 디자인만 하는 분들은 디자인만 했다면 그 모든 걸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시대가 됐고, 그 모든 걸 혼자서 할 수 있는 분들이 살아남고, 그런 분들이 좀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실 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얼마나 능동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느냐가 시장에서 나의 가치를 높이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총 비용 대략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AI 도구에 한 달에 꽤 많이 씁니다. 10만 원 가까이 쓰긴 하고요. GPT도 유료로 쓰고 있고 커서 AI도 유료로 쓰고 있어서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들고, 초기 창업 비용이라고 하면 맥북, 사실 맥북 프로까지는 필요가 없는데 제가 욕심이 있어서 맥북 프로를 사긴 했어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언제든지 어디서나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AI로 간편하게 웹페이지 만드는 이 기술에 대해서 좀 배워봤는데, 이걸 보시고 아 나도 한번 배워보고 싶다, 나도 이제 저 대표님처럼 이 업에 종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혹시 이제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제가 최근에 AI로 개발하는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도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누군가가 이런 거 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인지부터 파악을 하고, 내가 그래서 이 일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누군가가 뭐 할 수 있어? 라고 하면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허언이나 거짓말이 아니에요. 못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뭐부터 준비해야 되는지 그거부터 저는 물어보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AI가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그러면 그거에 따라 저는 차근차근 실행만 하면 되고, 프로그래밍도 얘가 다 해주니까 진짜로 못하는 게 없어요. 그냥 시간을 들이고 노력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자신감이 엄청 생겼는데, 전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내가 이걸 과연 작년에도 못했을까? 사실 생각해보면 AI가 대신 찾아주지 않을 뿐이지, 작년에도 제가 그냥 찾아봤다면 할 수 있었던 일일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이게 커서 AI 같은 게 나한테 효율성만 높여준 게 아니라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줬구나, 얘 덕분에 뭔가 내가 다른 일을 하더라도 다 할 수 있게 된 건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요즘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설이시는 분들도 이 말을 해주고 싶어요. 이전에 뭐 어떤 일을 하셨고 무엇을 배워오셨던 간에 이 일은 못하진 않으실 거예요. 거의 무조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컴퓨터에 앉아서 커서 AI를 설치한 데까지만 성공하면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되는지는 다 알려줄 거예요. 진짜 자신감만 있으면 되거든요. 대표님, 그러면 지금 이걸로 일반인 분들 뭐 연봉 수준으로 월에 버시고 계시잖아요. 이 다음 스텝이 있을까요?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목표 같은 거? IT 소프트웨어 개발, 그리고 IT 업계 전반이 크게 변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당장 외주만 하더라도 이전에 봤던 시장 가격 같은 게 무너지고 대신 새로운 수요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 식으로 시장이 변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AI 기술을 통해서 다른 분들의 아이디어를 빠른 시간 안에 저렴한 가격으로 구현해 드리는 것도 도와드리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기획부터 개발까지 한 번에 하실 수 있는 분들을 그렇게 빌더가 되실 수 있게 돕는 교육적인 역할까지 수행을 하고, 자기가 스스로 개발을 하시거나 저희한테 외주를 맡겨서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새로운 도전 사업 같은 걸 해보시는 분들이 기술적인 불안함, 두려움 없이 사업을 계속 잘 하실 수 있게 컨설팅까지 도와드리는 그런 어떤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재밌는 이야기 들려주셔가지고 아마 네.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좀 흥미롭게 보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한테 인사하고 마무리하시죠. 정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시거나 아, 나도 옛날에 개발 한번 배워볼 걸 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진짜 이번이 기회일 수도 있어요. 트렌드의 최전선에서 뭔가 여러분이 뜻하는 바를 이루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표하시는 거 꼭 이루시기를 바랄게요. 아우,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네, 화이팅! 아, 나도 옛날에 개발이나 한번 배워볼 걸, 이런 생각 가지셨는데 아직 안 배우신 분들이 있다면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승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일터뷰 제작진입니다. 요즘에 영상 보시고 응원해주시는 분들 많아서 진짜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런데 최근 유튜브 데이터를 보니까 94.1%가 무려 94.1%가 구독 없이 시청 중이시더라고요. 영상 만드느라 정신이 없어서 신경을 못 쓰고 있었는데 저는 좀 이거 보고 많이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도 생각해보면 구독 안 눌러줬는데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공감도 해주셨잖아요. 한편으로는 저는 그게 더 감동이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구독자분들 중에 혹시 일터뷰 채널의 영상이 한 번이라도 재미있었거나 도움이 됐다거나 오래 보고 싶은데 싶었던 적이 있으시면 구독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그 구독 버튼이 이 채널을 더 오래오래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사람들의 일터 그리고 삶, 진짜 이야기들 찾아뵙겠습니다. 늘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